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저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서 제목이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제목인데 네, 욕을 많이 먹었죠. 네. 한국 남자의 어떤 마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학교와 직장과 또 군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남성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남자답게의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여성을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왜 그런 걸 부끄러워해? 라는 말은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부끄러워하는 거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성다움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여성은 남자보다 뭔가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있고 의지가 약하고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길러지는 남성다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반드시 어떤 다른 여성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길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우리나라 그 결혼 시장을 보면요. 여교사가 신부감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 역시도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이 안에 어떤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을 굉장히 성찰적으로 섰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내용들이 막 언급이 되면서 이 작가의 한계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여성의 어떤 생애 과정이 남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그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보면 그러니까 다른 성별을 대상화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왜 그 직업이 초등학교 여교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연봉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네. 즉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긴 해야 되지만 맞벌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육아 혹은 가사 노동에 관한 그 부담을 남자가 최소화할 수 있는 여성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이 맞아요. 초등학교 여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사 노동의 짐을 여성이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에서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굉장히 보면 사회적인 답변이고 네. 또 문제가 많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이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부터 쭉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새로운 양성평등과 반대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과거에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겠지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왜 과거하고 같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과거에는 그랬다 칩시다. 네. 몰라서 세상을. 근데 2016년도에 오늘날 바뀌었는데? 인터넷 자기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여성을 그냥 뭐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그것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상화시켜가지고 성적인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막 평가하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태행한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거를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정도라고 이해를 하죠. 네. 하지만 원래 표현의 자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내가 누구를 혐오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네네. 어떻게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학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범위를 넓혀볼까 해요. 이 남성성과 여성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데이트 폭력이 한 7,000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99%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폭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거를 자꾸 모든 남자가 가해자가 아니다.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의 어떤 그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자기만 비껴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회에서 우리는 동일한 어떤 사회 공기에 호흡을 하면서 남자로 커요. 그래서 본인이 학습해왔던 남성들이 어릴 때 뭐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거 그냥 물리적인 힘 때문에 다들 겁을 먹잖아요. 네, 네. 그 제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거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소한 일상에서도 뭔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 많죠. 내가 내뱉는 언어에서 얼마나 이게 여성을 차별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1차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뭐라 그러죠? 여성들은 회식에도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회식에도 참여 안 하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여자는 승진시켜 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요즘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욕을 먹죠. 맞아요. 그 정도를 말을 하면 굉장히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 말은 누군가를 혐오한 게 아니죠. 네. 회식을 뭐 업무 연장이라고 해석하는 건 본인의 자유인 거잖아요. 네. 어떤 혐오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므로써 네. 궁극적으로 여성이 그 회식을 내가 어떤 식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시켜 놓는 거죠. 그런 조심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네. 거죠. 이거는 계절시가 아닌데 왜 이걸 계절시라고 해? 그런 건 논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평등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면 자기가 제일 해방되는 거죠. 본인이 삶에서 타인하고 나하고를 얼마나 적게 비교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